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오늘은 미국의 두 노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자 헤드라인 주세요. 바이든의 머리, 트럼프의 입, 일파만파, 불확실성 최고조다. 이게 우리 연휴 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발언과 또 문건이 나왔어요. 일단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바이든부터 얘기를 하면 바이든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수사받았냐면 그 부통령이 끝나고 민간인 시절에 국가 기밀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고 그걸 갖고 나왔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려줬다라는 걸로 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인데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연방특별검사 수사보고서가 오픈이 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력 나쁜 노인이다. 이게 선의를 가지고 있고 착한데 기억력이 매우 나쁜 노인이다. 이렇게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밀 빼낸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기억력이 나빠서 그리고 그랬다. 이 사람 지금 그렇게 한지도 잘 모르고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게 자기가 부통령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면 더 큰일 아니에요? 굉장히 큰일이죠. 그리고 그 보 바이든이라고 장남이 있잖아요. 몇 년, 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가족사 죽었잖아요. 근데 몇 년도에 사망했는지도 몰랐다. 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침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 보고서에 명기가 된 거기 때문에 누가 저널리스트가 코멘트를 했다거나 무슨 가십으로 뭐 방송에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수사 보고서를 쓴 분이 한국 분이에요. 로버트 경허라고 허경 씨라고 51세인데 이제 물론 이제 국적은 미국입니다만은 특검이죠. 근데 한국계 이민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 이거 면책해 줘야 된다. 형사 고발 안 한다. 왜?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배심원들 앞에 가서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할 거. 내가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기소가 안 돼서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9달 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면서도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라 하냐면 나 기억력 괜찮고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최적격의 인물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실수가 있었어요. 반박 회견에서 뭐라 하냐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반박하는 기자회견이죠. 그렇죠. 아니 멕시코하고 이집트는 우리 생각으로도 너무 먼 나라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나라인데 LCC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잘못 언급을 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난 7일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벌써 고인이 된 헬미트 콜 전 독일 총리하고 혼동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6일 날에는 공개석상에서 이스라엘 무장단체 하마스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연설하다가 한참 하마스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한참 쉰 경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뭐라 하냐면 바이든 임기 중 최악의 날이라는 반응. 그날이.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돼 있고 뭐 사실 난 넘어진 사진 이런 거는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82세 우리 나이로 치면은 42년생이니까 82세가 넘죠. 우리 나이로 치면 83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노령의 대통령이 뭐 걸려서 넘어진 걸 가지고 저렇게 뭐 저것도 대통령으로서 사실 되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만 노인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기억력의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는 거는 이건 좀 대통령직을 미국이란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미국 성인 528명을 조사를 했는데 86%가 바이든이 재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렇게 86%가.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78세 아닙니까? 이 도널드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엔 고령이다라는 응답은 62%였다. 그러니까 나이에 관련해서는 네. 약 24%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훨씬 더 불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46년생이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근데 거기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 아니 사실 미국에서 42년생, 46년생은 친구죠. 근데 트럼프는 매우 그러니까 막 그렇죠. 정력적이고 네. 바이든은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그 탁하잖아요. 그렇죠. 이 트럼프는 굉장히 우렁차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나이 4살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목소리 나는데 체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허약해 보인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누구죠? 그 니키 헤일리는 그래서 인기가 없나 봐. 이 두 명 다 이제 저걸 하는데 뭐냐면 75세 이상은 정신감정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재석이 뭘 했냐면 뱀, 코끼리, 악어 이 그림을 가지고 맞추는 그런 유인물을 내고 했어요. 아 어르신들. 약간 밉상인 거지. 네. 아 그래서 전략을 완전 잘못 짰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자기 당의 트럼프에 대해서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자당 유권자들이. 근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허특검 공화당 출신이래요. 허특검이 미국 공직자들도 다 당원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폄하했는데 미국민들은 그걸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 머리, 신체적인 연령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트럼프의 입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지난 10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코네이에서 유세를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 때 나토 회원국 정상 한 명과 나눈 대화를 소개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야 내가 있잖아 한 큰 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한 명이 그가 자기한테 이렇게 만약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트럼프 당신이 우리 보호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신 돈을 안 냈으니까 이거 채무불이행이야. 그런 일이 있다면 나 당신 보호 안 하지. 이렇게 채무불이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빚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돈을 내야 돼. 그랬더니 결국 돈을 내더라. 자기의 이제 무공을 이제 과시하면서 얘기한 건데 허걱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재집권을 하면 돈을 안 내면 안 보호해 줄 거고 오히려 야 저 푸틴 보고 쟤네들 공격해 독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와, 그럴 수 사채업자 마인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누구냐 이제 그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티에리 브루통 EU 집행위원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야 그게 누구냐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 유럽 대통령이나 폰데라이어 유럽연합. 거기가 진짜 2020년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와.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나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나토 해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어요.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이건 문제 있는 발언이다. 저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거 잘리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실현이 될는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기억에 방위비 분담 아시죠? 5배. 네. 그렇죠. 5배라는 게 그냥 5배 이게 아니라 원래 뭐
한 2% 3% 이렇게 올리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500%를 올리겠다고 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결국 13%인가 그때 뭐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뉴욕 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하면서 동맹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타임스가 1950년도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하는 방위선 애치슨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발표하고 나서 5개월 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과거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NYT에서 썼어요. 굳이 한국을 또 한국을 거론하면서. 꼭 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구구절절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냐면 이것 자체가 매우 큰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뭐 트럼프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본선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반 트럼프 진영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누가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나라들 또 거기에 관련된 산업 또 회사들도 지금 뭔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네. 뭐 방위 비전 진짜 5배 요구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방위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위 분담금을 올려주는 만큼 국방 예산에서 우리 신무기 개발은 그만큼 줄죠. 줄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도 다 이 산업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뭐 당연히 뭐 친환경에 대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4년 2월 중순입니다만 앞으로 한 9개월, 10개월 동안은 굉장히 큰 변동성, 정치적인 변동성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할 때는 뭐 저래도 되나 싶은 일들을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래도 되나 싶은 일들을 한 분이 다시 당선이 된다는 거는 저래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번엔 아마 더 옹골차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뭐예요? 그뭐한 70대 초반. 60대 후반,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0을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고집스러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4년 동안에 얼마나 시달렸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진짜 절치부심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미스터 마켓 네. 여기까지 하고 예. 뉴스3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